햄슨라이트가 우리 중단원 연습 문제까지였죠? 맞죠? 네. 숙제가 많다고 찡찡대더니 다 해왔네. 당연히 다 해와야지. 안 해오면 죽어요. 자, 앞에 유제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유제 문제 중에 nothing. 중단원 연습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49페이지 149 150 151 14번 근데 이거 방금 풀었던 거예요? 아, 눈치가 빠릅니다. 예. 그래. 네. 이거로 하겠습니다. 19번. 자, 일단 19번을 한번 볼게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A, B, C, D. 그 다음에 대각선 해가지고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이만큼은 9. 여기는 6입니다. 자,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예요. 그러니까 끼인 가게 크기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이 문제는 뭐 가지고 푸는 거냐? 대각선의 길이를 찾는 것으로 푸는 겁니다. 어디를 미지수로 두냐? 어차피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을 거니까 내가 요거 하나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요거 하나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딱 쳐다봅니다. 이 가운데 O죠? 자, A, B, O라는 삼각형을 쳐다보면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가 6, 그 다음에 60도, 그리고 이 두 변이 A하고 B라고 나와 있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오겠지. 자,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요거 약분해주면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AB와 같아요 라는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자, 밑에 있는 OBC를 쳐다봅니다. 자, 얘도 역시 요만큼 길이는 A가 되고 끼인 가게 크기가 이번엔 120도야.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81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코사인 120도는 얼마로 계산해야 돼? 네! 코사인 120도 얼마로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해야지.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81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와 B 값을 둘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얘를 곱한 값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그대로 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붙여가지고 더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니? 45는 없어지고 2AB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A와 B의 곱은 2분의 45. 자,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대각선의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하고 대각선이 2A, 2B, 끼인 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없어지고 루트 3 AB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다? 2분의 45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끝나겠네. 답은 4번이다.
물론 A하고 B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요. 굳이 구하고 싶으면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문제. 넘어가서 실전 감각 업! 24번. 아우, 24번 교육청 기출문제군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다가 3-2 문제 풀면 상당히 쉽게 느껴질걸? 똑같이 알았던. 아, 그래요? 아직 삼각함수 활용하고 친하지 않아서 선생님 혹시 14번의 답이 5분의 12? 몰라요. 그걸 지금 여기서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아, 저기요. 왜 지능적이다? 지능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 유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큰일나. 문제 봅니다. 24번. 그림과 같이 A, B가 6. 표하기가 6. 그 다음에 B, C는 4. 4. 네, CA는 5. 5. 이러한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세변 BC, CA, AB에 내린 수선의 박을 각각 DEF라고 합니다. PD의 길이는 루트 7. 그 다음에 PE의 길이는 2분의 루트 7일 때 삼각형 EFP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묻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삼각형 어떤 도형의 내부의 점에서 수선을 내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걸 쪼개면 넓이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P에서 A, B, C를 쭉 연결하면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겠지. 그럼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하고 같습니다?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와 같습니다 하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F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찾으러 가봅시다.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세변의 길이밖에 없지. 자,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뭐를 쓴다? 헤론의 공식을 왜 말을 못하지? 헤론의 공식을 쓰면 돼. 헤론의 공식을 써도 되고 정석적인 풀이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하나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걸 사인으로 변환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쓸 거거든 그거. 어차피 쓸 거니까. 자, 코사인 A를 먼저 구하러 갑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보면 4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6, 5 코사인 A가 되겠지. 계산해 볼래요? 너 얼마니? 61이고요. 너는 얼마야? 60이네요. 넘기면 60 코사인 A가 얼마야? 넘어가. 45가 되나요? 그래서 코사인 A의 값은 4분의 3이 되겠지. 자, 코사인 A의 값이 4분의 3이면 사인 A의 값은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고 더해서 1이어야 돼. 4분의 루트 7. 제곱하면 16분의 9니까 16분의 7, 4분의 루트 7이어야 되겠구나. 자, 이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계산해볼까? 3이니까요. 4분의 15 루트 7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나왔습니다. 뭐 찾을 거야? P를 중심으로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갰으니까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되겠지? 자, 더합니다. 요 밑에 있는 놈부터 요거 몇이야 넓이가? 넓이의 합 PBC의 넓이는 일단 2루트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5 하니까 4분의 5 루트 7 더하기 저쪽 3 곱하기 FP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그 넓이의 합이
4분의 15 루트 7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정리 한번 해보자. 너무 하기 싫은데? 자, 이거 4분의 얼마야? 13 루트 7이죠? 요 이항하면 3 곱하기 FP는 4분의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FP의 길이가 6분의 루트 7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2단계야,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다 구하러 갈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EFP라는 요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요 삼각형 EFP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PF의 길이 알고 있고 PE의 길이 알고 있지. 그럼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되는 거지? 자, 2분의 1 곱하기 PF 6분의 루트 7 곱하기 PE 2분의 루트 7 곱하기 사인 누구냐? 각 FPE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각 FPE가 뭡니까? 얘가 뭐야? 알 수 있어? 알 수는 없지만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지.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해서 몇 도? 180도니까 얘는 180도 마이너스 A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라는 뜻인 거야? 사인 A와 같은 4분의 루트 7A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몇 분의 4, 4, 16에다가 6 곱하니까 이거 다 만나면 못 쉬어. 4, 4, 16 곱하기 6, 16 곱하기 6 96분의 7 루트 7 하면 답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뭐하래? P분의 Q 루트 7이래. P랑 Q랑 더해라. 103. 쉬는 시간 5분. 25번. 평행사 변형이고요. 여기가 60도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입니다. 자, 이 삼각형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넓이 구하러 가볼까요? 넓이를 구하려면은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뭘까?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뭘까? AD의 길이와 AB의 길이만 있으면 되겠지? 자,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 A, 여기 B라고 두면, 자, 이렇게 생긴 주황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가 되죠. 코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예요. 라는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네요. 그쵸? 야, 요새 분필을 너무 많이 깨먹어. 돈이 얼만데. 자, 요 삼각형 한번 쳐다볼까요? 네, 자, 요거 보면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A. 잠깐만, 4잖아. 미쳤나봐. 16이죠? 36이 아니고 16입니다. 자, 노란색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A고 이번엔 요만큼이 6인 거지? 자, 이때 B의 크기는 몇 도예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120도가 되겠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쓰면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 아까 푼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코사인 120도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A랑 B의 곱이라고. 그럼 이 두 개를 빼보면 20은 2AB니까 AB는 얼마?
10. 그래서 얘 넓이를 쓰세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2분의 1 안 붙이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60도 계산해주면 끝난다. 답은 5루트 3이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했던 19번하고 똑같은 문제였던 거야. 됐지요? 라이트 센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가지. 따라따따따따따 어디서부터? 따따 855번부터지. 자, 855번부터 해서 111페이지까지. 60번. 60번.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렇어요. 여기서 이만큼 길이는 6이에요. 이만큼은 x고요. 이만큼은 4라고 합니다. 문제. 코사인 A의 최소값과 그때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누구라고? 코사인 A라 그랬지? 그럼 코사인 세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줬으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야 되겠네. 자, 코사인 법칙 써볼게요. 나는 코사인 A가 궁금한 거니까 16은 36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지. 됐죠?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코사인 A라 그랬어. 자, 만들어 볼게. 코사인 A는요, 이게 12x분의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되지. 이거의 무슨 값을 찾으래요? 최소값과 그때 x값을 찾으래. 자, 이 식의 꼬라지 잘 봐봐.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는 두 개죠. 하프 모양으로 분리를 시키고 싶어. 자, 딱 분리시키면 왼쪽에 나오는 뭐야? 12분의 x가 되지. 그치? 오른쪽에 나오는 애는 뭐예요? 12x분의 20이니까 3x분의 5가 되지. 이거의 무슨 값을 찾아라고? 최소값을 찾아라. 뭐라? 여기서 x가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변의 길이니까. 그럼 너도 양수? 곱하면 x가 없어지네? 뭐더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그럼 여 둘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곱하면 36분의 얼마니까? 5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3분의 루트 5가 되겠구나. 자, 최소값은 찾았어요. 그럼 그때 x값을 찾으라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찾으라는 거네.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더라? 더한 두 놈이 같을 때죠. 그럼 3x의 제곱이 60일 때니까 x제곱은 20, x는 양수 2루트 5일 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산술기하 잘 기억해두자. 잊을만 하면 튀어나온다. 다음 가볼까요? 좋아요. 자, 112. 113. 71번. 세상에. 자, 71번은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 문제거든.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에휴. 하는 거 안 해줘. 울 거야. 서울에서 혼자 울어야 돼.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왜? 왜? 가라고? 나가라고? 반응이 됐어. 나 같은 사람들은 자기적인 반응 안 좋아해.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각 변의 길이를 20% 늘린 위치에 각각 세 점 PQR을 잡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넓이 한번 구하러 가보자. 여기서 세 변의 길이를 현재 모르는 상태잖아. 세 변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식을 정리를 해볼게. 자, 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우리는 약속을 했지? A가 마주보는 변을 A로, B가 마주보는 변을 B로, C가 마주보는 변을 C로 잡기로 약속을 했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20% 늘려라 라고 했지. 그럼 이놈의 길이는 얼마야? PA. 요놈의 길이는 0.2 B가 되겠지. 요 길이를 20% 늘렸으니까 요 CR의 길이는 0.2 A가 되는 거고요. BQ의 길이는 0.2 C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가운데 삼각형의 넓이는 알고 있겠다. 이거의 넓이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이거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두 변과 끼인 각만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두 변이 자 일단 요게 얼마야 요게 2분의 1 곱하기 1.2c 얘는 0.2 b가 되지. 거기다 곱하기 사인 몇 도입니까? 120도죠. 그쵸? 계산하면 돼요. 자 요렇게 약분하면 0.6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 0.12 BC 사인 120도가 돼. 사인 120도가 얼만데? 사인 120도는 그냥 사인 60도로 계산해도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2분의 1에 1.2하고 0.2하고 곱하면 얼마야? 0.24죠. 곱하기 BC 사인 60도하고 똑같겠지. 자 그렇다면 이만큼을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2분의 1 BC 사인 60도. 이게 25죠.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됐어? 그럼 얘는 25에 0.24배를 하면 된다는 소리네? 맞니? 내가 25에 0.24배면 얼마예요? 6 예? 예? 얼마라고? 6이야? 확실해? 6. 얘의 넓이가 6이지? 그럼 대충 느낌이 오지? 얘의 넓이도 얼마일까? 6이겠지? 얘의 넓이도 얼마일까? 6이겠지? 그러면 나나나나 더하시면 됩니다. 답은 43이다. 학교 시험에서 좀 심각한 문제를 내준다? 그러면 요런 게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3학년 2학기 때. 아, 넓이 문제. 중학교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이제 닥쳐있는 그 시험에 낼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 5점짜리. 맨 마지막 문제. 이상한 문제 하나씩 내잖아.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중학생 받는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그게 아까 5년 전이긴 한데 예전에 5년 전에도 이게 나왔었어. 이거야? 100, 내가 왜 120도로 썼죠? 120도가 아니고 이거야. 여기 요 각인 거지? 그치? 요 각을 각 QAP 이렇게 하면은 그게 180도 빼기 AB다. 그쵸?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180도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값이 똑같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해와? 안 된 것 같은데? 120도가 아니고 120도가 아니고 이변하고 이변이 이루고 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얘가
120도가 아니야. 120도가 아니고 각 QAP예요. 근데 요 각은 180도에서 A라는 각을 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걸 sin A라고 쓴다. 그래서 넓이가 25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됐나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둘이 더해서 180도면 둘이 사인 값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넘겨요. 또 있나요? 이 페이지에? 없어요. 114페이지. 14페이지. 없어요? 없어요. 유형 리뷰 다 풀어오셔요. 유형 리뷰 다 풀어오세요. 알았어요? 우리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 뭘 맛보기야? 맛보기를 40분 동안 맛보기를 하는 거야. 원래 내신 전까지 끝까지 아니었어요. 내신 전까지 등비수열까지. 등기수열이 뭐예요? 큰일 났죠 지금? 등비수열까지. 등차 수열 이제 들어가는데 등기수열 끝까지요? 네.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은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괜찮아요. 원리합계 안 할, 그냥 어떤 내용인다 하고 넘어갈 거야 원리합계. 그게 뭐예요? 거의 그때가 설명해 줄게. 뭔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는 수학 1으로 돼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배울 교과서, 대수 교과서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지는 내용이 많아요. 그건 그냥 건너뛸 거예요. 근데 건너뛸 땐 뛰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할 거야. 문제는 안 풀어도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안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나중에 만약에 니네가 선택 과목이니까 고등학교에 3학년 때문에 경제, 수학 이런 거 선택하면 그때 배울 거야. 원리야. 경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데.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 자, 갑니다. 3단원 수열인데요. 잘 들으세요. 수열 파트는요, 우리가 총 3개의 소단원으로,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첫 번째 단원이 등차, 등비 수열이야. 왜 둘을 묶어놨을까? 왜 둘을 묶어놨을까? 둘이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놨겠지. 두 번째 단원이 뭐냐? 수열의 합단원이에요. 수열의 합단원에서는 그 유명한 시그마 기호를 배울 거고요. 여기가 상당히 양이 많아요. 왜 양이 많냐면 계산이 거지같이 나오거든. 계산하는데 양이 상당히 많을 거고. 세 번째 단원이 뭐냐? 수학적 귀납법 단원이에요. 이 수학적 귀납법 단원은 등차 등비 수열하고 수열의 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증명하는 데예요. 그래서 또 증명을 배우기 시작을 할 거야. 다시 한번. 자, 일단 우리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부분을 할 거야. 등차 등비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만 할 거야. 자, 첫 번째.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수열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수열이 무엇일까요? 수열. 한자로 풀이해보세요.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 맞아요.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자, 내가 어떤 요런 거 한번 써볼까? 1, 3, 5, 7, 네모 점점점 요런 나열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숫자들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네모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9. 누가 그래? 왜 갑자기 35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어떤 규칙성이 있게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규칙 없이 그냥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고등교육과정 안에서는 규칙이 있는 애들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엔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9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게 수열이라는 건데 수열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치역 공역이 그래. 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의역이 뭐지? X값이었지. 그치? 수열에서는 그 정의역을 X 실수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 자연수들만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봐. 내가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이라는 수열을 쭉 나열할 겁니다 라는 뜻이고 요 N 자리에는 자연수가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수열을 아까 썼던 거 써볼게. 1, 3, 5, 7, 9 요렇게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있는 애지?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쓰냐? 이놈을 A2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두 번째 항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첫 번째 항이니까 이것을 A1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는 몇이겠어? A3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래서 N자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몇 번째 항이니까 자연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열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또 한자로 풀이해 봅시다. 등차 수열. 수열은 수열이야. 수열인데 앞에 요런 단어가 붙었지? 무슨 뜻일까요? 등. 아니, 한자로 쓴다니까 등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등이 뭐야? 같을 등. 차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뭐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의 뜻이야.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 그 차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항들이 공유하는 차다라고 불러서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차. 그럼 얘를 이제 한글로 안 쓰고 뭐라고 나타내냐? 약자로 써서 D라고 나타낼 거야. 자, D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러니까 뭘 보고 베끼는 거야? 디퍼런스. 네, 맞아. 디퍼런스. 커먼 디퍼런스에서 네, 차이를 나타내는 D, 맨 앞글자 D를 써서 나타낼 거야. 자, 그럼 요런 거 한번 볼게.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쳐보자. 자, 이 수열은 여기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야. 여기가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돼? 2를 더해야 되지.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이 몇을 더해야 세 번째 항이 돼? 2를 더해야 세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야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수열의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뭐라고 부르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는 수열이라고 썼을 때 A10을 구하세요 라고 물었어. 어떻게 쓰게? 하나하나 다 세볼 거야? 자, 10번째 항까지 가려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9번을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주니까 이건 얼마입니다? 19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 그건 몰라. 모르겠지만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공차를 n-1번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은 n번째 항은 2n-1입니다.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 n번째 항을 갖다가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뭘 구하는 거라고? n번째 항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몇 가지야?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좋아하는 숫자 5. 그 다음 뭘 쓸까? 8? 아니야. 재미없어. 20. 그럼 그 다음 수열, 그 다음 항은 뭐게? 35. 그 다음 항은 50. 이딴 식으로 나오겠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얘 bn이라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 그랬지? 뭐와? 첫째 항과 공차. 공차 얼마니? 15죠.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을 찾는 것이다? n번째 항을 찾는 것이다. 그럼 n번째 항까지 가려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줘라? n-1번 더해줘라 이거야. 됐죠? 끝. 그래서 15n 뭐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수능 문제를 하나 풀려볼게. 자, 수능 문제는 자,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3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 몇이라고 할까? 8이 돼요. 8? 아니야. 10이 돼요. 아니야. 14가 나와. 이때 10번째 항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거야. 물론 3점짜리겠지만. 자, 어떻게 풀래? 내가 10번째 항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의 정보를 찾아야겠지. 뭐와 뭐를 찾아야 돼?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첫째 항 알아? 몰라요. 공차 알아? 몰라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니까 조건을 몇 개를 준 거야? 두 개를 준 거야. 자, 연습해볼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항이지. 그럼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한 거다라는 뜻이죠. 그게 얼마다? 3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래.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4번 더한 거지. 그러면 1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 공식을 풀면 A와 D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풀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이렇게 풀면 수열 파트에서 좀 하수 소리를 들어요. 너 수열 처음 배우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이렇게 풀면. 자, 그럼 수열을 좀 있어 보이게 풀려면 어떻게 푸냐?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잘 봐봐.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지? 그럼 세 번째 항이라는 애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한 거야? 한 번. 한 번 더 한 거지. 그럼 얘는 그냥 3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3D가 돼. 이렇게 풀면 조금 너 수열 공부 좀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듣겠지. 됐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푸는 방식은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공차가 얼마인지 나와버리는 거야.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155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재밌죠? 자, 연습해보자. 154페이지 가보세요. 저 밑에 보시면 확인 2번 보이죠? 다음 수열의 AN을 추측하세요. 얘는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란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수열을 딱 주고 이거의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점점점.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쓸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쓰면은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짝수가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된다. 두 번째. 자, 3, 5, 7, 9, 점점점. 이거 무슨 수열이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2씩 커지고 있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공차가 얼마예요? 2. 첫째 항은? 3. 첫째 항은 3.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만드세요. 그러면 3.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 그렇지.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다?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 파트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바로 뭐냐? 등차 중항이라는 거. 야, 등차 중항이 뭘까? 또 한자로 풀이해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입니다 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A 뭐라고 할까? A N 아니야. 이렇게 그래.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B에서 공차만큼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치? C는 B에서 공차만큼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라는 애는 B-D고 C라는 애는 B 플러스 D인 거지. 맞아? 자, A하고 C하고 한번 더해볼래? A랑 C랑 더하면 뭐가 돼요? 2B가 돼. 따라서 B는 뭡니다? 2분의 A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평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B는 A와 C의 뭐다? 산술 평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수는 양쪽 두 수의 평균값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도 성립하냐면 5개짜리에서도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럼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지. 자, C, D도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D는 C와 E의 등차 중항이야. 근데 등차 수열은 특이하게도
하나씩 건너뛰어도 그 자체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겠지. 그래서 C는 B와 D의 등차 중항인 동시에 A와 E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설명해도 상관없는 거야. 됐을까요? 어렵니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거 없지? 아직 없지? 에휴. 자, 마지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여러분. 잘 들어봐. 자, 첫째 항이 A야. 공차가 D야. 이러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쓸래? A에는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겁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얘를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항상 이 친구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내가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 그랬지. 그럼 얘를 등차 수열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보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다시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라 그랬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꼴로 나온다 그랬지? 이걸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직선. 땡. 점은 점인데 그 점을 쭉 연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직선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그때 기울기는 D죠. 그렇지? 이 친구가 바로 공차가 곧 기울기가 되는 거야. 됐니?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가 편하냐면 이런 게 편한 거야. 잘 들어봐. 첫째 항이 5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이걸 이 공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몇 차 함수로 나올 거니까 1차 함수로 나올 거고 1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얘가 나올 거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첫째 항이 5가 나와야 되니까 n에다 1 넣었을 때 5가 나오면 되겠지. 뒤에 뭐 붙이면 돼? 8 플러스 8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쓰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보여줬더니 그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 반대로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절반 내용입니다. 절반 한 거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연필 잡고 연습장 꺼내고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필 잡고 연습장 꺼내고 157페이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대표형 1번. 대표형 1번은 그냥 뭐야? 연습하는 거야, 연습.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3항이 -2. 그 다음 9항은 16 이라고 표현을 해줬지. 자, 내가 아까 어떻게 풀면 하수라 그랬어? 연립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하수의 소리를 들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수열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되겠지. 자, 이게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거 몇 번째 항? 9번째 항.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공차가 나오는 거야.
공차 얼마? 3. 3. 좋아요. 자, 그럼 이걸로 바로 일반항 출발. 왜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8. 어떻게 가요? 공차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뭘로 시작할 거다? 3n으로 시작하는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여기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얼마 붙이고 뒤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됐어요? 등차 수열 그 자체를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풀이처럼 일일이 다 쓰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야. 틀렸다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열 자체를 이해하려면 이게 더 훨씬 깔끔하고 도움이 될 거다라는 소리야. 2번. 자, A2 더하기 A6은 마이너스 8. A5 더하기 A7은 8. 자,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 이번에 항이 2개씩으로 늘어났을 뿐이에요. 잘 보세요. 얘는요, 요 수에다가 공차가 총 몇 번 더해졌을까? 몇 번 더해졌을까? 4번. 4번 더해졌죠.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항에서 5번째 항으로 오면서 3개 더해졌고 6번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오면서 하나가 더해졌지. 그래서 총 공차가 4번 더해지는 거지. 그럼 8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이니까 공차가 얼마겠구나? 4가 되겠구나 이거지. 됐어? 그럼 첫째 항은 어디서 찾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이제 여기다 넣어봐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1번, 6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5번, 공차 5번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었다. 그렇지. 2a가 얼마니까? 24 마이너스 32니까 첫째 항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6이겠구나. 그래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4n으로 시작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다 까지 나오면 되겠죠. 자, 힘든 사람 얘기하세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문제하고 상관은 없지만 등차 수열 문제에서 이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관련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등차 수열 문제에서 두 항의 합이 나오잖아. 그럼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되냐? 등차 중항을 떠올려야 돼. 자, 여기가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고 여기는 7번째 항이지. 이걸 보자마자 6번째 항은 얼마구나? 4구나가 바로 떠올라야 돼.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공차가 4라는 걸 먼저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었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의 합이 나왔다? 그럼 등차 중항을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넘겨보죠.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오세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세요. 수열 파트가 내가 대수 과목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야.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어렵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소리야. 필기할 게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는 뜻이야. 자, 짜자짜짜짜짜. 자, 대표유형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 저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대놓고 써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이면 79는 몇 번째냐 이거야.
자,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될까? 공차부터 찾는 거야, 공차. 자, 공차 얼마? 4. 자, 그러면 난 얘를 찾으려고 하잖아. 그럼 저 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79라는 수는요. 첫째 항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 거야? 20번. 이걸 찾아야 돼. 몇 번 더했다? 20번 더했겠지. 그치? 20번 더한 거야. 그러면 79는 제 몇 번째 항이구나? 21번. 21항이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야. 헷갈리지 말자고. 20번 더했으니까 21번째 항이라고. 받아들였니? 네. 오케이. 2번. 따란. 자, 7항이 마이너스 12. 자, 7항이 마이너스 12. 15항이 마이너스 8. 이러한 무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언제입니까? 자, 와.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등차 수열이니까 뭐부터 찾는다? 공차부터 찾는 거야, 공차. 자, 공차 얼만큼 차이 나요? 4분의 1. 공차가 8개만큼 차이 나니까 8D는 4니까 D가 2분의 1이네. 공차가 양수네. 공차가 양수라는 말은 점점점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양수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미 여기도 음수지. 그치? 자,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양수로 바뀌게 될까? 9번. 9번이요? 17번. 몇 번? 16번 더하면 0이 되지. 그럼 17번을 더해야 이때부터 양수로 바뀌겠네? 자, 그러면 15번째 항에서 17개를 더했으니까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 거야? 32항부터 양수가 되는 거야.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어는 계산 단원이 아니고 뭐야? 논리 단어예요, 논리. 규칙 찾기, 규칙 찾기.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 규칙 찾기. 규칙 찾기 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방탈출 이런 걸 좋아하나 봐. 방탈출. 조만간 또 주말에 방탈출 하는 거. 얘는 방탈출하면 어려운 것도 다 깨요. 내가 지금까지 방탈출을 50방인가 했거든. 아직 초짜긴 해. 50방이긴 한데 50방 중에 지금 탈출한 것만 쳤을 때 탈출 성공률이 지금 72%인가 되거든. 근데 이번 주 주말에 좀 어려운 걸 하고 갈 거야. 무서운 거. 아니, 무서운 거 못해. 무서운 거 하면은 일단 난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자, 요거 조금 어렵으면 어렵다기보다는 요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형 3번. 내가 이제 방탈출 하러 다니는 그 동호회가 있거든. 동호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카톡방이 있어. 거기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거 하러 가실 분 올라오면 거기 같이 껴서 가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소개를 하잖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막 물어봐. 다들 막 자기 직업들 얘기하다가 저 수학 강사인데요 그러면은 오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이런 거 풀어야 된다고. 가면 이런 거 널려 있어요, 이런 거. 널려 있어. 네모칸 이렇게 뚫어놓고 비밀번호를 찾으시오, 이런 거 널려 있거든. 거기서 나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 머리 쓰러 갔는데 계산하고 있어. 자, 볼까요? 3번. 두 수 6과 55 사이에 6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이 순서대로 무엇을 이룹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x4는 얼마입니까? 자, 잘 보세요. 일단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양쪽 끝에 값을 알고 있지. 내가 이걸 제1항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볼게. 그럼 맨 끝에 있는 얘는 제 몇 항이 될까? 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랬지. 이거 몇 항이 될까? 제 8항이 되겠죠. 두 수 사이에 6개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총 8개가 된 거지. 예. 자, 그리고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이걸로 공차를 찾는 거야. 자, 8번째 항 55는 첫째 항 6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7번 더한 거야. 자, 공차 찾아봐. 7. 7이에요. 공차는 7이겠구나.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니? x4 구하라 그랬지. x4는 내가 새롭게 정의한 이 수열에서 몇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5번째에 해당하는 애지? 그러면 첫째 항 6에다가 공차 7을 몇 번 더해주면 되겠다? 5번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5번, 아니 5번을 더해. 4번 더해야지. 네. 5번째 항이니까. 그치? 5번째 항이니까 4번 더해야지. 그러면 6에다가 28 더하니까 얼마다? 34가 되겠다. 이런 식이야. 재밌죠? 그래서 이런 두 수 사이에다가 숫자를 넣은 수열은 맨 앞에를 첫째 항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게 몇 번째 항인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조금 발전이 되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3개의 수를 주고 여기다가 n개, 여기다가 n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 라이트센에 있습니다.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 그런 문제를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참 좋아하겠죠. 대표형 4번 가볼까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놀라지 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몇 문제 안 되잖아 오늘. 그치? 다음 시간은 WT 봐야 되는데. 고유형 마시지 않았어요. 아 맞다. 아이고. 성일쌤한테 WT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얘 지금 다 끝났잖아 진도. 되게 나쁜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수업할 권리를 치는. 아니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라고 그랬어.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나한테 그랬어. 닥쳐. 초반에 숙제가 근데 진짜 너무 많긴 했어요. 닥쳐. 3-2는 양이 조금밖에 없죠. 이만큼밖에 없잖아. 이만큼이 한 번에 나와. 대순 이만큼이면 되겠지. 자, 대표형 4번 갑니다. 세 개의 수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A를 구하십시오. 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등차 중항이라는 놈은 뭐다? 양쪽 두 수의 뭐가 된다? 산술평균. 산술 평균이 된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2차 방정식 풀라는 소리예요. 네, 다음은 뭐야? 계산. 알아서. 자, 마지막 대표형 5번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9고 세 수의 곱이 마이너스 48일 때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나왔으니까 얘를
미지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그 미지수 값을 찾아야 되겠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개예요? 2개지. 그치? 그러면 미지수도 몇 개로 표현해야 될까? 2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의 기준을 누구로 잡는 게 편할까요? 기준을 누구로 잡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겠지? 내가 얘를 A라고 잡으면 얘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가 되게? A 플러스 D가 되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왼쪽에 있는 애는 뭐가 되게? A 마이너스 D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 3개를 모두 더하면 뭐가 된대? 9가 된대. 합은 3A죠. 그건 9인 거야. 그래서 A는 일단 얼마? 3이고요. 그런 다음에 3개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48이다. 이거야. 곱해봐. 3 플러스 D, 3 마이너스 D를 곱하면 마이너스 48이야. 3으로 나누면 9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16이야. D제곱은 얼마래? 25네. D는 얼마게? 풀마 5가 되겠지. 그렇죠? 풀마 5가 돼. 자, 그럼 잘 봐봐. 가운데 수가 3이잖아. 만약에 공차가 5면 얘는 얼마야? 8이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5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얼마야? 8이 돼요. 자, 어떤 상황이든 상관은 없지. 어차피 우린 뭘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제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에서 우리는 항상 가운데 있는 놈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뭘 보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합을 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얘가 뭐냐? 가운데 항의 3배가 되는 거지. 가운데 항의 3배가 바로 세 수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5개면 어떻게 돼? 5개면 5개의 합은 가운데 항의 5배가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문제가 이제 발전이 되면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냐면, 자, 합 3개의 합과 곱이 나왔지. 그럼 뭘로 연기할 수 있을까? 3차 방정식. 3개잖아. 3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공수원에서 했던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오늘의 과제. 너무 정확했다. 오늘. 개념센 라이트는 160페이지까지. 라이트센은 유형 리뷰가 이제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저번 4페이지였잖아요. 쉬어가는 타임. 이 등차 수열의 합 전까지 했지 우리? 이야. 유형 7번? 유형 6번까지. 예? 어디 한번 합의해봐. 어디 121까지. 조정안을 발표해봐. 121 미친 거 아니야? 합의합시다. 121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대신 121까지 나가면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을 전부 다 풀어와야 돼. 그러면 미래에 제가 한번 그거 그때 쌤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들려주실 것 같잖아요. 미친놈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등차 중앙 전까지 딱 깔끔하게, 딱 페이지 딱 끝나게 해 그냥. 아우 정말. 124 타협하겠습니다. 124. 자,
당연히 집에서 개념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오늘 한 건 등차 수열의 절반밖에 안 했지? 여기가 등차 수열의 제일 쉬운 파트야. 수열에서 제일 쉬운 파트야.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공부 안 해오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